안녕하세요. 자바와 안드로이드를 다루는 기술의 둘째 마당, 파트 2의 첫 번째 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책은 우리가 입문자를 위한 책이에요.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바라든가 이런 언어, 소위 언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까지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자바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앱이라고 하는 거를 시작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파트 1, 그러니까 첫째 마당에서는 간단하게 설치를 한번 해보고요.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만들어 봤어요. 물론 거기에서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죠. 자, 이제 파트 2, 두 번째부터는 지금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서는, 첫 번째 장에서는 우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앱,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헬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. 이번 장에서 모든 걸 다 살펴보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차근차근 우리가 앞으로 알아가게 될 겁니다.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보는 거에서 주 목적은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. 그죠?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으로 간단한 화면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챕터 1과 챕터 2,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에서 먼저 간단하게 좀 알아볼 거고요. 그 다음에서 동시에 자바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볼 겁니다.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바의 기초적인 내용들, 안드로이드 코드, 그 다음에 뭐 몇 가지를 만들어 가면서 알아보게 될 겁니다. 자, 내용이 어떻게 될 건 간에, 자,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해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아요. 자, 이번 장에서는 자, 이클립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, 자, 우리가 한글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듯이 우리가 이클립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쓴다고 했는데, 이클립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긴 했어요. 그죠?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잠깐 볼 겁니다. 우리가 진행하는 방식은 우리가 여기 있는 교환, PPT 교환, 파워포인트로 된 교환이 있고요. 이걸 설명하면서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보고요.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가 이것 말고 직접 이클립스라고 하는 걸 써서 같이 진행을 해보기도 할 겁니다. 대부분은 이클립스라고 하는 걸 써서 진행을 할 거고요. 설명을 할 때만 잠깐 이걸 보게 될 겁니다. 자, 한번 이클립스 쪽을 한번 가볼까요? 자, 제가 미리 띄워놨고요. 자, 이클립스라고 하는 거를 시작을 하면 자, 이렇게 보이게 된다 그랬죠. 자, 그리고 여기 왼쪽에 우리가 소위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만들면 왼쪽에 이렇게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보인다고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오른쪽 위를 볼까요? 자, 오른쪽 위를 보면 여기에 플러스 모양이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. 자, 여기 보면 오픈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말이 보이죠? 자, 퍼스펙티브가 뭔지 정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이클립스라고 하는 거는 자바든 C든 여러 개의 것들을 작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각각의 웹을 작업하거나 소위 자바라고 하는 걸 작업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각각의 화면을 다르게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자, 여기 보시면 C 이런 게 있죠. 그죠? 그러면 C++라고 하는 거 한번 선택해 볼까요? 그 다음에 OK 한번 눌러보면 자, 여러분이 보시던 화면이 바뀌었어요.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위쪽에 보이는 아이콘도 조금 바뀌었고 약간씩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. 자, 다시 한번 눌러서 우리가 다시 자바 디폴트라고 되어 있네요. 이걸 선택하고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원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에 보면 DDMS라고 하는 게 있네요. 자, 이거는 선택하고 OK 누르시면 완전히 다른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소위 뭔가를 만들기 위한 소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뭔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걸 위해서 만들어진 화면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겁니다. 자, 자바라고 하는 대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죠. 자,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거고요. 이클립스 안에서는 뭐를 만들 거냐에 따라서 화면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자,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공간이고요. 가운데 부분은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이라고 했죠. 그래서 작업하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헬로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딱 클릭해 보면 이게 쭉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. 트리 모양으로 되어 있죠.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에 RES라고 하는 거 밑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액티비티 main.xm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. 자,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 우리가 처음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보던 것처럼 이 가운데 부분에 이 파일의 내용이 보여요. 근데 파일의 내용 자체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해석돼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이 화면, 이게 앱이라고 하는 걸로 실행하니까 이 화면하고 똑같이 나왔죠? 그래서 이게 화면을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는 대충 짐작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게 이 파일인데, 이 파일의 내용을 이렇게 화면으로 해석해서 보여주는 겁니다. 대충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. 자, 이클립스라고 하는 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구나. 그리고 오른쪽과 아래쪽은 필요한 탭들이 이렇게 보이는구나. 필요할 때 이런 탭들이 보이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. 자, 그러면 만약에 여기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것 또는 여기 밑에 콘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콘솔이라고 하는 거 이게 조금 있다가 우리가 콘솔이라고 하는 거에 뭐가 보이는지를 볼 텐데요. 콘솔을 만약에 닫았어요. 안 보이죠? 없어졌어요. 자, 그러면 이 없어진 화면을 다시 어떻게 보냐? 자, 윈도우 위쪽에 메뉴에 윈도우라고 하는 걸 보면 쇼 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거기 가서 보시면 콘솔이 들어가 있어요. 콘솔 한번 클릭해 볼까요? 자, 콘솔을 클릭하면 다시 보이죠. 여기에 보이는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라든가 아웃라인이라든가 이런 탭으로 구성된 이런 것들 전부 다 뷰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 뷰라고 부르는 거를 만약에 X 표시를 눌러서 닫아서 없어졌다. 특히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 많이 물어보죠. 자, 질문을 많이 합니다. 패키지 익스플로러 어떻게 하다가 그냥 한번 눌러봤는데요. 없어졌는데요. 어떡하죠? 예, 당황하시면 안 되고요. 자, 당황하지 마시고 자, 여기 왼쪽에 자, 윈도우 쇼 뷰에 가보면 왼쪽에 있던 것이 여기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항목이 보이죠. 자, 요거를 다시 누르면 왼쪽에 다시 보이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클립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워크스페이스라고 돼 있죠. 그죠? 그래서 거기가 작업 공간이 되고 이제 시작이 일단 되면 뭘 할 거냐에 따라서 화면이 보이는 형태가 달라진다. 아예 그거를 퍼스펙티브라고 한다. 그다음에 화면 안에서 보면 이 각각의 화면 안에서 보면 이제 탭으로 구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뷰라고 한다라고 했죠. 그래서 뷰라고 하는 거는 윈도우의 쇼 뷰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게 이클립스라고 하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화면 구성이에요. 그래서 화면 구성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막 진행이 되면 이클립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글 문서를 작성할 때 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모르고 진행이 되잖아요. 그죠? 근데 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샅샅이 다 뒤져보는 거 사실 별로 필요 없습니다. 그죠? 한글 문서를 일단 작성을 시작하면 돼요. 그러다가 필요할 때 메뉴를 찾아서 기능을 쓰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클립스라고 하는 걸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얘기한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일단 진행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필요할 때 여러분이 기능을 찾아서 쓰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챕터에 가장 처음에 이클립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.